진실을 말하되 전부를 말하지 말라. 평범한 원리를 모르면 갈 때까지 가보자는 파국을 맞이한다.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가질 가치가 아니라 상대가 가질 가치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다.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 중에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포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협상은 모범 답안을 작성해가는 과정이 아니다. 항상 맞는 대답을 할 필요도 없고 있는 전체를 다 말해줄 필요도 없다. 때때로 나는 네가 원하는 답을 모른다 라는 말이 가장 훌륭한 정답이 되기도 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무리 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요청받았을 때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기로 마음먹는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말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상대는 이런 성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은 협상의 연속이다. 부모와의 협상, 친구와의 협상, 고객과의 협상, 회사 상사, 그리고 동료들,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협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다. 모든 협상은 본질적으로 갈등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서로 충돌되는 의견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존재한다.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간다. 시간이 많은 자가 이긴다. 여유가 있는 자가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실제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그것을 상대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성공은 그의 편이 된다. 상대방이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했을 때 곧바로 응답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느린 반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냉정하고 차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잔뜩 겁을 먹게 된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가격을 깎아주기도 한다.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면 워낙 기다리던 때라서 무리한 제안에도 그저 고맙게 생각하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시에도 똑같다. 여유를 부리면 승리의 문이 나를 향해 열릴 때가 많다. 협상에 있어 시간은 가장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 협상 초기에는 불리했던 사안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유리하게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조급해져서 불리하더라도 협상을 빠르게 종결지으려고 한다. 성공적인 협상을 원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관찰한다.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그저 침묵하는 것이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될 때 파도처럼 몰아쳐야 한다. 물론 이 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기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겸손은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요되는 겸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 모든 협상은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스스로 존경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거나 혹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며 협상을 진행하면 상대의 처분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동적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완벽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결코 완벽함을 이룰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실패가 실패에서 머무르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해버린다. 어떤 유명한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그 중간중간 작은 성공을 거두며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했다. 인간은 편이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경의 요새가 가까운 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이 도망가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몇 달이 지나 그 말이 오랑캐의 준 말을 여러 마리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이것을 칭찬하자 그는
이것이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했다. 집에 말들이 많아지자 아들이 그 말들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그는 다시 말했다.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1년 후 오랑캐들이 공격해왔는데 다른 젊은이들은 모두 군대에 징발되어 오랑캐와 싸우다 전사했으나 그의 아들은 장애가 있어 징발에 제외되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한두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크게 기뻐하지도 크게 슬퍼하지도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협상의 기본 자세이다. 순간순간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태산같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보다 어리숙한 사람에게 당할 때가 많다. 어리숙함을 가장해서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전술이 가치부전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여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심어두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정신을 바짝 차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승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힘있고 기술이 훌륭한 협상가가 어리숙한 상대방을 만나서 협상할 때 더 많은 양보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따져보면 능력을 과시한 사람보다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상대가 능력이 좋다고 경계하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경계심을 풀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루는 24시간이다. 낮이 길면 밤이 짧은 법이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언제나 때는 온다. 차일피일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일단 문제를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상대방과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며 기다리다가 시기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말이다.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타격이 없다. 살면서 경기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원인은 늘 경기불황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불황 속에서 오히려 수입이나 매출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 사실 그들에게는 호황도 없고 불황도 없다.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보며 호황 속에서도 불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늘 준비하려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이다. 남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그 움직임을 먼저 주도한 자만이 결국 큰 성공을 얻는다. 여유를 가지라는 말은 놀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고 꼼꼼히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다.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가 없으면 단 한 번의 기회도 알아채지 못한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불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협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된다.